미국인들 과자를 정말 사랑합니다. 주식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먹거든요. 한 조사에 따르면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의 스낵을 먹는 미국인은 무려 90% 이상이라 합니다. 여기서 스낵은 과자나 초콜릿을 말하죠. 그 중에서도 감자칩을 특히 사랑합니다. 미국 대형마트에 가보면 한 면을 감자칩 진열대로 꽉 채우기도 하거든요. 미국인들이 이렇게 감자칩과 스낵을 사랑하게 된 건 바로 이 기업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바로 프리토레이, TV 앞에서 감자칩을 먹는 풍경을 만드는데 일조한 기업이기도 하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스낵 업계 최강자 중 한 곳이라 봐도 됩니다. 레이즈, 도리토스, 치토스, 프리토스까지 스낵계의 근본이라 불리는 이 과자들이 다 프리토레이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언젠가 이 주제는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는데요. 드디어 하게 되네요. 오늘은 프리토레이가 어떻게 미국 과자 시장을 지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미국인이 과자를 사랑하게 된 이유입니다. 프리토레이는 사실 두 기업이 하나로 합쳐져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프리토사와 레이 컴퍼니라는 기업이 합병해서 프리토레이가 됐거든요. 이 기업의 합병은 뭐랄까요? 톱니바퀴가 꽉 맞물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두 기업은 일단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업을 하기는 때가 좋지 않은 시기였죠. 20세기 역사상 가장 심각했던 경제불황, 대공황 시대에 태어났거든요. 우선 프리토는 1932년 텍사스 주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과점을 운영하던 찰스 엘머 둘린이 이 회사의 창립자인데요. 대공황 때문에 정말 환장할 지경이었답니다. 돈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장사도 안 되는데 주변 제과점들은 계속해서 과자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거든요. 둘린도 이때 마진 압박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없나 둘러보다가 한 신문 기사를 보게 됩니다. 옥수수 칩을 만들던 가게 사장님이 자신의 사업을 매각하겠다는 기사였죠. 이때 사장님을 만나서 옥수수 칩을 맛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온 가족이 주방에 모여서 옥수수 칩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가족들끼리 만들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가내 수공업 수준의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게 프리토스란 과자죠. 종이봉투에 포장해서 개당 5센트에 팔았는데요. 이게 꽤 잘 팔렸습니다. 주방이 비좁아지니까 차고로 옮겨 만들고, 여기도 비좁아지니까 복층 주택으로 옮겨야 할 정도였죠. 나중에 이곳마저 비좁아지고 손도 점점 부족해지다 보니까요. 둘리는 아예 프리토스를 만드는 기계를 만들어버립니다. 둘리의 아버지가 발명가이자 엔지니어였는데요. 이 피를 물려받은 건지 해머프레스라는 기계를 개발하고 특허를 냈거든요. 그리고 이 프리토스 재료인 옥수수를 사용해서 또 하나의 과자를 만드는데요. 이게 바로 치토스입니다. 이 치토스까지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두면서요. 프리토는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스낵 회사 중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죠. 이 인기를 짐작하게 할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1955년에 디즈니랜드가 처음 개장할 당시에 월트 디즈니가 직접 둘린에게 접근했다고 해요. 초기 투자자로 참여해달라는 거였죠. 그렇게 디즈니랜드에 까사 데 프리토스라는 레스토랑을 오픈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프리토레이 중 프리토가 미국 중서부에서 이름을 날릴 때 미국의 동쪽에서는 레이가 탄생합니다. 레이 컴퍼니의 창립자는 허먼 워든 레이인데요. 둘린이 프리토스를 만들던 시기에 레이는 바레푸드 프로덕츠라는 감자칩 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자기가 직접 바렛의 지역 영업 파트너사를 차리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지인에게 $100를 빌려서 바렛의 물류창고 운영권을 하나 인수하고 바렛의 감자칩을 위탁 판매하는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영업 하나는 제대로 했기 때문에 서서히 회사를 키워나갔죠. 이게 얼마나 커졌냐면요. 1939년엔 바렛에서 역으로 우리 회사를 매수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바렛은 경제불황과 불안한 시장 상황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었는데요.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자신들의 사업을 잘 아는 유통 파트너였던 레이에게 인수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게 다 좋았는데요.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무려 $60,000,000였거든요. 지금으로 치자면 약 $140,000,000, 20억 원 정도 되는 돈이죠. 레이가 사업을 잘하긴 해도 이건 혼자서 해결할 만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는 은행을 찾아갔죠. 바렛에서 나를 믿고 $60,000,000의 사업을 매각하기로 했다. 그러니 이 회사를 담보로 돈을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 그런데 모자란 돈을 전부 빌리지 못했고요. $30,000,000를 빌리는데 성공했죠. 여기에 자기한테 있던 $5,000를 더하면 총 $35,000. 그럼 $25,000가 비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바렛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협상을 했죠. $25,000를 현금 대신에 회사 주식으로 주겠다. 그런데 그냥 주식이 아니라 우선주로 발행해주겠다. 우선주는 배당에서 우선권을 갖긴 하는데요. 의결권은 없는 주식입니다.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는 감나라 배나라 할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당신들 회사를 내가 잘 경영해서 배당으로 주겠다, 이거였습니다. 바렛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레이는 회사를 인수하는 데 성공했죠. 이 거래가 대단한 게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사모펀드들이 할 만한 거래를 레이는 단독으로 협상을 통해서 이끌어냈던 거죠. 아무튼 레이는 이렇게 $5,000를 $60,000
$2만 달러로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사를 인수하고 회사 이름을 바꾸게 됐죠. HW 레이 앤 컴퍼니로요. 레이는 이후에 주변 지역에다 공장을 건설하거나 다른 공장을 인수하면서 영역을 빠르게 확장합니다.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레이의 영업 실력 덕분이었죠. 레이는 DSD, 다이렉트 스토어 딜리버리라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업사원들이 직접 소매점으로 감자칩을 배달하고 진열하는 거죠. 이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 싶을 텐데요. 꽤 많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레이의 감자칩은 DSD의 덕을 많이 봤죠. 당시의 감자칩 포장지는 지금처럼 밀봉 코팅된 비닐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밀랍으로 코팅된 종이봉투에 담겨 있었죠. 아무리 밀랍으로 코팅을 해도 종이봉투기 때문에 감자칩은 시간이 지날수록 눅눅해지고 맛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레이는 직원들에게 각 포장한 감자칩을 소매점에 직접 배송하고 심지어 오래된 감자칩은 새 걸로 바꿔서 교체해주기도 했었습니다. 덕분에 소비자들은 언제 먹어도 신선하고 바삭한 감자칩을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덕분에 레이가 만드는 감자칩은 믿고 먹는다는 인식이 퍼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소매점주 입장에서 영업사원이 직접 와서 말도 걸고 매장 정리도 해주고 하면 이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와서 진열을 하다 보니까 경쟁자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진열할 수도 있었죠. 왜 지금도 마트에 가면 노출이 잘 되는 위치에 매대는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제품을 어느 자리에 놓느냐가 판매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레이의 감자칩들은 여기서 이득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이젠 한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레이즈 감자칩이 태어난 게 1944년입니다. 원래부터 팔고 있었던 감자칩을 레이즈로 이름을 바꿔서 팔았는데요. 이걸로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됐죠. 얇고 바삭한데 짭조름한 이 맛. 당시 미국인들에게 레이즈만큼 맛이 보장된 감자칩은 없었습니다. 하나만 먹을 수는 없을 걸 같은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도 했죠. 레이 컴퍼니는 이때 번 돈으로 다른 기업들을 인수하고 공장을 줄지어 세우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드디어 프리토를 이끌던 찰스 둘린과 만나게 되죠. 1945년 둘린은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프리토는 미국 중서부에서 장사를 했는데요. 이걸 좀 전국적으로 확장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유통이 지금처럼 빠릿빠릿하지 않았으니까 과자를 먼 지역까지 보내면 신선한 상태로 배송이 안 됐던 거죠. 튀긴 스낵은 신선도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좀 둘러보는데 이 레이 컴퍼니가 눈에 걸려든 겁니다. 레이 컴퍼니는 당시 남동부를 기반으로 하면서 동북부까지 뻗어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하기로 한 거죠. 우선 프리토의 주력 상품은 옥수수칩, 레이는 감자칩입니다. 또 영업망을 보자면은 프리토는 미국 중서부에 있었고 레이는 남부와 동부 지역에 있었죠. 잘만 하면은 정말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레이는 프리토의 옥수수칩을 생산해 판매하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러면은 레이도 돈을 벌지만은 프리토도 로열티 수익을 낼 수 있었거든요. 또 한 번에 두 가지 과자를 팔 수 있었으니 물류 효율도 좋죠. 정말 손발이 잘 맞았습니다. 사실상 이름만 다르지 하나의 회사는 다름없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협력 관계로 있다가 1961년에 합병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프리토 레이가 탄생했죠. 프리토 레이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잘 나갔거든요. 합병할 당시쯤엔 미국에선 주와 주 사이를 횡단하는 고속도로가 건설됐는데요. 덕분에 운송 시간은 단축됐고 더 먼 거리까지 배송이 가능했죠. 또 이때는 가정에 TV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던 시기였습니다. 덕분에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과자를 먹으면서 TV를 보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죠. 프리토 레이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과자까지 전성기를 맞다 보니 정말 미국 전체를 점령했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965년 미국 소비자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M&A가 체결됐죠. 펩시콜라와 프리토 레이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합병을 두고 업계에서는 여러 말들이 돌았어요. 과자 파는 기업이 콜라 기업이랑 왜 합병을 하냐는 거였죠. 지금 보면 이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과자와 음료는 유통 시스템이 너무 달라서 효율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펩시의 CEO였던 로널드 캔달이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감자칩은 목을 마르게 하고 펩시는 갈증을 해소한다. 이 말로 다 끝난 거죠. 이 조합은 특히 TV 앞에서 완벽했습니다. 펩시는 당시에도 세계 곳곳에 진출해 있었는데요. 프리토 레이는 펩시의 유통망을 이용해서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었죠. 펩시도 이득을 본 게 많았습니다. 펩시의 가장 큰 문제는 코카콜라에 항상 밀려 있었다는 건데요. 프리토 레이와 합병하고 나서부터는 더 많은 소매점에 펩시를 납품할 수 있게 됐죠. 레이즈를 납품하면서 그 김에 펩시도 슬쩍 밀어넣는 거였어요. 실제로 펩시의 판매량이 합병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했고요. 어떻게 보면요, 펩시가 코카콜라의 라이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레이즈와 치토스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프리토 레이의 상징을 할 수 있는 직접 매장 배송, DSD는 합병 이후에도 빛을 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벌인 프링글스 같은 제품은 공장에서 생산돼서 소매점에 들어가기까지 몇 주가 걸렸는데요. 이러면 운송 과정에서 감자칩이 부서질 확률도 올라갑니다. 프링글스가 원통형 통에 넣어 팔렸던 것도 다 이런 이유였죠. 하지만 프리토 레이는 공장에서 소매점까지 48시간이면 됐거든요. 여기저기 옮겨 다닐 필요 없이 거의 직송으로 배달이 되니까 감자칩이 부서지는 일도 적었죠. 덕분에 프리토 레이는 믿고 먹는다는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 합병 이전의 레이 컴퍼니가 잘 나가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덩치를
몫을 키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합병 이후 이 프리토레이도 비슷한 전략을 짜게 됩니다. 1966년 멕시코에서 잘 나가던 사브리타스를 인수해서 멕시코 시장에 진출했고 89년엔 영국의 국민 브랜드인 워커스를 인수하거든요. 그리고 98년엔 호주의 스미스 스낵 푸드 컴퍼니를 인수했고요. 현재의 강력한 스낵 브랜드를 인수해서 기존의 제품은 기존대로 팔고 덧다리로 프리토레이의 스낵을 판매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오리온과 손을 잡고 우리나라에 진출하게 됐죠. 당시엔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합작 투자로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치토스, 도리토스, 썬칩을 먹을 수 있게 된 거고요. 1990년대에 한번 위기가 오긴 했었는데요. 이것도 나름 잘 버텨냈습니다. 이때 당시에 미국에서 지방이 비만의 원인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았는데요. 그럼 당연히 튀기는 과자인 스낵 기업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때 프리토레이는 올레스테라를 사용한 스낵을 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올레스테라는 지방의 대체품인데요. 분자 구조가 커서 몸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지금으로 치자면 최초의 제로 스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리토레이는 당시에 이 기술을 만들었던 P&G와 손을 잡고 과자를 만들었던 건데요. 문제는 이 올레스테라가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에 복통과 설사를 유발한다는 부작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프리토레이는 스낵계의 왕답게 여기에 굴하지 않고 또 다른 시도들을 이것저것 했었습니다. 건강과 통곡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니까 통곡물로 만든 과자인 썬칩을 만들거나 미국 내 히스패닉 인구가 증가할 때는 멕시칸스러운 시즈닝을 도입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바로 플레이밍 핫이죠. 지금도 정말 컬트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때의 상황과 플레이밍 핫 탄생 비하를 다룬 영화가 2023년에 개봉하기도 했었죠. 여전히 왕좌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프리토레이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글로벌 스낵 시장을 지배하는 중입니다. 프리토와 레이라는 작은 톱니가 합쳐지면서 이제는 거대한 기어가 된 상황인 거죠. 단순하고 직관적인 맛, 치밀한 유통 전략, 잘 맞는 파트너까지 만났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스낵 기업도 찾기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이 프리토레이의 스낵들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중독적인 짠맛 때문에 자주 먹을 순 없지만 오늘은 미국인들처럼 맥주 한 캔에 과자 한 봉지 사다가 소파에 퍼져서 먹고 싶네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